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선 투자자 여러분, 보라의 오늘 에코프로 그 리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도 사실 에코프로를 사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것도 작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작년에 양극재밖에 안 한다고 했었잖아. 왜냐면 그때 포스코 퓨처엠을 보고 이거 된다라고 해갖고 성장률도 가파르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과 LNF를 골랐었죠. 네, LNF 얘기는 전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1월 달에 왔는데 갑자기 에코프로가 급등하기 시작했잖아. 맞아. 엄청나게 급등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우리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지주사는 기본적으로 오르지 못해요. 그치? 맞아. 그 지주사라는 게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 뭐 A, B, C라는 기업을 갖고 있으면 지분가치 막 이렇게 해서 뭐 A라는 기업이 고성장하게 되면은 지주사도 뭐 같이 지분가치가 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부 맞고 일부 틀려요. 왜냐하면 이 A라는 기업이 상장이 돼 있으면 사실 이 A라는 기업이 성장성이 있을 때 이 기업의 주식을 사지 지주사는 그 A라는 기업이 잘 된다고 지주사도 같이 오르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상장이 안 돼 있다면 이 지주사를 통해서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지주사가 A라는 기업을 대변하는 역할로 약간 증시에서 취급을 받거든요. 옛날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이 안 됐을 때 이제 애경이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AK홀딩스 올랐었죠. AK홀딩스가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했는데 이제 상장이 됐다면 따로 다른데 그래서 지주사는 기본적으로 그 지분 가치 그런 것보다 지주사의 룰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주사는 지주사라는 회사다라고 저평가 돼 있는 게 이제 맞아요. 증시에 있어요. 극도의 저평가를 받는 게 지주사거든요. 우리가 17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지주사는 원래 그런 놈들이었어요. 근데 에코프로가 급등을 했단 말이죠. 거기서 이거 이상한데 라고 조금 눈치를 챘거든요. 뭐 있다 이거야. 왜냐면은 에코프로가 먼저 강하게 올라가면서 에코프로 BM을 같이 끌고 가는 모양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에코프로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그 배터리 아저씨가 막 등장해서 막 배터리 전반 밸류 체인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줘가지고 맞아. 이해하는데 도움이 엄청 됐지. 우리가 궁금했거든요. 정말 LFP랑 뭐가 만든 거야? 막 우리 원래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보고 투자를 하는데 막 이상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배터리 아저씨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했을 때 그래서 에코프로가 올라갔구나. 수산화 리튬이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그 양극재가 얼려지.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 게 우리는 수산화 리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사고 싶어서 에코프로를 샀다고 우리는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산화 리튬 그 기업 하이드로 리튬인가 막 상장이 돼 있어요. 어반 리튬인가 막 이렇게. 걔네도 맞아요.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전에도 이미 주가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 얼마나 수산화 리튬을 좋아하는지를 캐치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수산화 리튬 투자하려고 어반 리튬에 그게 사업화 되는 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맞아. 있는지 몰랐어. 근데 이제 시제품 만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웬걸 이거 에코프로 밑에 있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이미 생산을 해서 양산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야 여기가 수산화 리튬에 실제로 생산하는 건 에코프로에 있었네 라고 해서 이제 몰려 들어가는 모습이 1월 달에 이제 우리가 급등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제적으로 양산을 해서 순수하게 살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 왜냐면 양극재는 그래도 몇 개 있잖아. 맞아. 왜냐면 포스코 홀딩스를 말할 수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 너무 커요, 철강 부분이. 그래서 그걸 제외를 하고 에코프로가 유일하게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수산화 리튬 업체라고 조금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주가가 막 5배씩 뛰었죠. 원래 이래. 원래 기업이 탄생할 때 이렇게 빵 뛰고 시작하잖아. 그리고 작년에 원래 이렇게 올랐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 올른 게 올해 한 방에 반영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 우리도. 이제 사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진입 시점을 이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진입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가치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 일반적으로 다 그 평가를 PER이든가, 뭐 PEG라든가, 뭐 EBITDA라든가, PSR도 쓰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의 특징은 이제 평가를 하지 않는다. 우린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에코프로 막 BM 얘기를 하면서 막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뭐 광신도냐 이렇게.
우리 광신도 다 그래. 광신도야. 우리 믿음의 투자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죠. 3년 동안 받고 포스코 케미칼은 4년 동안 가격을 봤어요. PER 75 이상, 70에서 80 거래되는 걸. 자,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것도 전 영상에서 과감하게 여기다가 까는, 밑으로 까는 게 가격이 있으니까 우린 그 가격을 믿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는 올해 처음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수산화 리튬 부분이, 그래서 우리한테 가격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 우리가 하는 행동은 기다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대충 어느 정도 그 주가에서 이제 장을 마감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분명히 안 보일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올해 이렇게 솟았는데 양봉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에코프로는 일단 제일 첫 가격, 그러니까 첫 연으로 첫 양봉이 섰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됐구나라는 걸 이제 올해 말에 알 수가 있고, 그럼 이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 후에 이제 실적 증가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가격과 대입해서 적정 주가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게 올해 연말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에쯤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경매요, 주식은 경매 결과가 나올 거예요. 대충 우리 시장에서는 너를 가격을 이 정도로 매긴다 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게 떨어진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올라도 경매 가격이 나오면 그 부근에서 형성된 가격을 지켜보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 이렇게 시장을 통해서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장률만큼 먹을 수가 있거든요. 내년에 100% 가까이 성장이 돼 있잖아요. 내년에 이제 증설 물량이 100%지. 그럼 우리가 연말까지 적정가를 파악해서 들어간다면 우리는 100% 이익이 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대신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오른데도 잘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우리 테슬라 그때 800% 섰는데도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5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가격이 뭐 떨어지게 기다리는가, 뭐 차라리 올라가서도 좋아요, 우리는. 적정 가격을 평가받는 게 중요하잖아. 가격이 많이 올라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을 평가하지 않고 이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고 그 가격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믿을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 기준이 나올 때까지, 출발점, 스타트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올해 연말이라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 평가한 가격을 우린 여러분을 믿거든요. 여러분들이 평가한 가격대를. 우리의 특징은 믿음의 영역이지 평가하지 않아요. 약간 가치 투자는 평가 쪽이거든요.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서 우리 내부 가치를 잰 다음에 안전마진을 확보한다면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믿고 여러분들하고 그 주식의 그 가격을 믿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라서 성공률이 꽤 높아요. 이익을 잘 내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연말 최소한 11월에서 1월 정도에 우리가 투입을 할 것 같아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걸 지켜보고. 왜냐면 내년 성장률이 100% 정도 예상이 돼 있으니까 100% 이익을 노리고 한번 해본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이 에코프로 안에 수산화 리튬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1월 달에 매집을 했을 것 같아요. 미리 알았다면. 미리 거기 기업이 있었던 걸 알았다면. 근데 몰라도 돼요, 여러분. 몰라도 지금 알면 위에서 또 사도 계속 이익이 나요. 그지? 맞아. 왜냐면 증설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2차전지 전기차는 너무 지금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증설하면 하는 대로, 그러니까 실적인 예로 이제 올해 말에 벌써 공장이 하나가 준공이 되면은 내년 캐파가 2배로 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년에 캐파 상으로만 봐도 기본적으로 100%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히려 뭐 처음부터 먹으면은 좋겠지만 오히려 두 번째 이익은 가격을 보고 안정적으로 100% 먹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연말에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5월에서 8월에 사면은 솔직히 조금 가격이 어려워요, 평가하기가. 왜냐면 작년부터 가격이 있었으면 우리가 작년 보고 대충 여기 비싼 거 같네요, 싼 거 같네요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올해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첫냥. 우린 그걸 첫냥의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린 첫냥 딱 났을 때 1월에서 최대 늦게 사도 한 3월 내에 못 사면 그냥 좀 손 놔버리는 편이에요. 그 해는 이렇게. 연말에 이제 다시 투입을 좀 하는 편이라서.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투자 방법이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너네 가격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니? 왜 너 가격이 에코프로 비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75에서 70 사이 뭐 많게는 80 이게 말이 돼? 너무 높은 파 아니야? 다들 그래요. 같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다들 와서 고평가다, 너무 높다, 말도 25 안 된다. 아니냐? 30이 더 넘다. 뭐 이런 게 대부분 주죠. 근데 우리도 같이 투자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안 맞으니까 버린 거거든요. 같이 투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맞지 않아요. 우리 투자 방법에. 그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였어요, 사실. 20년도에. 테슬라 주식 오르는 거 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희는 그때 테슬라 실적을 분기로 추정하고 있었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2분기인가 3분기 실적이 잘 났어요. 주가가 막 뛰더라고요. 근데 살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 그때 당시에 이런 가격을 믿는 지금 구조가 아니고 펄을 봤거든요. 평가는 구조였지. 너무 비싼데? 그때 테슬라가 이익이 안 났어요. 그때 매출액 간 이익이 났어 그때. 간 이익이 났어. 처음 해서 그때 퍼가 막 거의 몇백이었을 거예요 아마. 몇백이 되니까 우리는 25가 지금 많이 줘봤자 30 정도가 35 정도 줬어. 최고죠. 최고. 근데 퍼가 몇백이다? 건드릴 수 없었거든요. 근데 다음 분기 실적도 또 잘 나는데 잘 나봤자 그래봤자 펴 몇백인데 계속 올라가서 700%가 오르는 모습을 눈 뜨고 봤거든요 그냥. 앞에서 계속 우리 전에 영상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이걸 보니까 못 사. 말도 안 돼. 요 앞에서 눈 뜨고 그냥 놓쳤어. 테슬라 같은 기업 살 수 없어. 근데 고성장하는 기업들을 그다음에 세상을 바꿔나가는 기업은 대부분 고성장이거든. 테슬라 같이 전기차 하는 거는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이 가치를 평가하는 이 구조 시스템은 지금 우리의 투자법과 맞지가 않다라는 거를 테슬라를 보면서 처음 눈치를 채고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테슬라의 투자를 그 당시 2020년도에 못했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다. 대부분의 가치 투자는 평가 방법을 가르쳐주죠. PER 우리나라 쉬워요 여러분. PER 15, 25, 35 대부분 여기 세계에서 90% 이상이 요 평가만 해요. 그게 75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없는 거니까. 항상 고평가 딱지가 달고 다니는 애들이지. 그것도 3반은 그냥 두 개지. 우리는 무더기로 지금 75가 가니까. 그래서 그리고 PSR 적자 규모 아예 투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들을 우리가 미국 진출하려고 이걸 바꾼 거거든요. 미국을 봤을 때 미국은 이익이 안 나도 올라가요 그냥. 기본 목표 100이야 다들. 근데 저거는 그것도 한 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3년, 4년, 5년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PER이 정말 가치 투자가 옳은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 아니다. 시장의 평가가 맞구나. 평가한 대로 4년, 5년 막 쭉쭉 날아가거든요. 고정값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막 조사를 해봤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천냥의 가격이 예를 들어 뭐 퍼가 100이다라고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도 100 금방, 그 다음 해에도 100 금방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이거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을 수십 개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모습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거 시장이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맞춰서 가는구나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서는 올해 에코프로그램도 이제 그 실험에 대해서 결과로도 이제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 프로지니도 한번 했고 프로진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해보니까 지금 누뱅크도 되고 있죠. 지금 누뱅크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맞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랑 우리는 정반대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핏은 자신의 평가 가치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폭락하든가 뭔가 문제가 맞아. 있을 때. 그래서 그 가치 안에서만 사서 가치 투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치 투자자가 사실 몇 개 없어요. 그 PER 우리가 말했던 거 거의 35가 거의 최고점이거든요. 주는 게. 진짜 없지.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맞아, 평가 막 이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빔이 올라가.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막 급등해. 사고 싶어. 근데 퍼가 보니까 100이야. 그러면은 증권사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기업은 2027년도에 순이익을 적용해 봤을 때 지금 퍼가 싸다. 그러면 이건 지금 왜냐면 그런데 그 2027년도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때쯤 가야 내가 좋아하는 퍼 25나 30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예요 대부분. 그러면 2027년도 퍼를 적용해서 퍼 30을 줬을 때 여기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행동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끼워 맞추기 아닌가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대로 믿는 게 맞지. 그 기준을
뭐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끼워 맞춰서 하는 보고서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믿어라. 보고 믿는 자도 행복하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가치 투자자가 이제 평가를 계속 하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나온 게 PEG예요. 그 높은 거 사고 싶은데 그거 안 되니까 껴 맞춘 게 PEG거든요. 성장률 어떻게 해가지고 조정해서 좀 더 비싸게 살 수 있게 바꾼 거죠. 근데 이 PEG라는 게 그 성장률을 계속 그래서 PEG 책을 읽어보면 성장률 일정한 거 하라 그래. 뭐 30, 30, 30 뭐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우량 성장이 아니면 위대한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나이키 가요. 같은 애들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지켜본 성장률은 50, 70, 30 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PEG가 성장률하고 그 퍼랑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PEG가 고정값이 안 되고 계속 흔들려 이렇게. 다음에 뭐 70일 때 PEG가 되게 싸 보였었는데 갑자기 30으로 다음에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가치 투자 입장에서도 저걸 먹고 싶으니까 그걸 막 억지로라도 막 껴맞춰서 뭔가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그걸. 왜냐면 자신들은 평가해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우리도 굳이 영진이 아까 말했는 대로 굳이 왜 우리가 저걸 평가하냐? 그냥 믿어라. 그렇지. 그 가격이 나오면 시장 평가를 믿으면 돼. 그 과열이 아닌 이상. 우리도 과열은 지켜보거든요. 이게 과열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렇게. 약간 좀 재밌는 표현이 있다면 걔네들은 약간 주식 평론가야. 그러니까 음악 평론가들 보면 어떤 음악이 발매됐을 때 이 음악은 뭐 이런 리듬이 있고 뭐 세계 트렌드와 맞지 않아서 이건 뜨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평론을 하는데 아까 우리 말한 대로 우리는 그냥 주식 팬이거든요. 팬들은 그냥 음악 나서 좋으면 그냥 사고 보거든요. 앨범 사서 듣고 사고 그 음악을 즐기면서 그냥 하는 거지. 평론가처럼 뭐 이 주식의 가격을 평론하고 이가 너무 비싸니까 하지만 미래의 펄을 적용하면 쌀 수도 있으니까 이런 평론이 아니고 이 회사 우리의 맞아. 2차전지 전기차 지구온난화 지금 너무 덥죠 밖에. 지구온난화 할 수 있는 건 우리 이제 이 전기차 타야 돼.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거를 그냥 가격을 믿고 좋아 가자 하고 그 전기차에 투자를 하는 생각이라면은 가치 투자자들은 약간 평론한다는 거죠. 그 주식 그 가치 자체를.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과연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이랑 그 피터 린치랑 다 주식 평가하는 분들이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그 사기가 가득한 증시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에서 그 가격을 속이지 않고 그걸 순수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뭘 믿고 하냐. 세상을 믿냐? 제가 널 속이려고 그러잖아. 거짓말이면 어떡해? 워렌 버핏도 이렇게 평가를 했죠. 미치각이라고 증시는. 증시는 그 미스터 마켓이 정신병자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은 되게 높다, 어느 날은 막 이렇게 꽂았다. 우리는 그 정신병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병자가 모든 것은 다 잘하지 않지만 이런 미래, 그 에코프로 BM, 뭐 그 테슬라 정도 약간 다른 문제라서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들은 미치광이들이지. 어, 원래 미치광이들이 미래를 바꾸는 거죠. 그 마켓이 미치광이라면 미치광이 말이 맞는 거죠. 같이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약간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남들과 다르다. 뭐 이렇게밖에 우리가 띄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면서 우리처럼 투자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믿음의 투자. 광신도 투자죠. 광신도 투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투자를 하는데 너네들 광신도들이야 라고 평가를 안 받으면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우리 생각해요. 그치? 그 광신도들이 있어야 그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뭐 역시 스마트해. 우리 역시 이거 PER 25 주고 뭐 이러면은 걔네는 그냥 거기 야 너네끼리 놀아 뭐 이런 느낌? 평가하면 힘들지. 세상은 광신도들이 바꿔가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세상에 미치광이들이라는 시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되게 미쳤다 이런 느낌. 세상의 말이 옳다고 믿는다 이렇게 미친놈의 말을 믿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실험을 계속 바꿨잖아요. 마음을 바꾸고 믿기로 했잖아요. 세상을 전적으로 우리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 생각과 평가를 포기하기로 하고 세상을 믿는 순간 이제 우리가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잘 돼. 맞아.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작년에는 안 돌아갔죠. 작년에는 맞아. 우리가 작년에도 되나라고 궁금했었는데 작년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누뱅크랑 뭐 계속 에코프로임도 먹었죠. 이거 75 절대 못 먹어요. 같이 평가하는 사람들. 아마 우리가 가치 평가를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손도 못 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배터리 투자하는 분들한테 막 손가락질을 한다. 이 미친놈들아 아니면 뭐
뭐 광신도들아. 야, 그거 엄청 고평가야. 너네 미쳤어. 이러면서. 똑똑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가치 평가에 틀려 이런 소리 듣잖아요. 내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말이야. 아니면 주식을 좀 공부해 봤는데 퍼 75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야 주변에서.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 귀등에도 안 들어요. 그래 너네는 거기서 살아. 너네 남을 평가하고 뭐 서로 재단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살아라. 우리는 세상을 믿고 여러분을 믿고 함께 연대하면서 살 테니까 라는 생각을 가진 거거든요. 자 너무 우리 투자법 내내 길어졌죠? 자 그럼 이제 안 좋아하신다고. 우리 에코프로 짝이다 가자 막 이래야 그러니까 되는데 에코프로 어떻게 할지나 빨리 얘기해봐. 이러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 내용부터 우리가 가자 할게요. 우리 지금 가격이 없어. 우리가 믿고 싶은 가격이 안 나온 거야 지금. 광신도인데 지금 아직 에코프로 교주님께서 가격을 주시지 않았어요. 가격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지금. 근데 연말에 이제 가격이 나올 테니까. 아니면 1월 달부터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맞아. 몰랐으니까. 1월 달부터 왜냐면 작년에 못 오르는 게 올해 한 번에 오르는 모습이거든요. 작년에 못 오른 이유는 말했다시피 너무 그 과열이 이제 정리되는 시기여서 그랬던 거고. 왜 1월 달부터 사야 되냐면 여러분 주식은 한 게임 한 해 한 게임씩이거든요. 너무 2025년까지 멀리 보지 마세요. 한 해 실적이 나오니까요. 기업이. 이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투자는 원래 한 게임이 실적이 한 해치예요. 자 1월 달 됐을 때는 정보가 미공개이기 때문에 주가가 쌀 수밖에 없어요. 그 해치가. 근데 5월쯤 되면 1분기 실적 나고 그러면은 성적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성적이 좋을까 안 좋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1월에서 3월은 모르니까 미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쌀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5월 그 다음에 이제 2분기로 가까이 갈수록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고 2분기 가이던스가 나오고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투자 설명회도 열면서 이 한 해 기업에 대한 약간 조금 뭐라 그러지 그런 전망 아웃룩이 나오게 되니까 주가가 5월에서 8월 달에는 거의 이제 꽤 이제 올라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때 사게 되면은 이제 약간 조금 물음표가 찍힌 거죠.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만약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작년에 가격이 있었다면은 5월달 8월달 우리가 기준을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지금 에코프로베이 퍼가 50이야. 근데 보니까 얘는 가격이 75야. 한 번 더 사지. 그럼 지금 살 수 있겠네 라고는 게 되지만 천냥이 없는 그러니까 가격이 없는 애들은 이때는 물음표니까 1월은 확실히 그 가격이 없어도 그 해가 반영이 안 됐다는 확신이 있지만 5월은 반영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른다는 거죠. 가격이 없는 종목에 한해서는. 그럼 그럴 때는 우리도 차라리 가격을 완전히 보는 12월 달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다행히 에코프로나 이런 정확히 말하면 에코프로 그 이노베이션이죠. 이런 친구들은 증설 물량이라는 게 이런 게 잡혀 있고 앞으로도 뭐 전방 산업이 너무 좋으니까 내년에 사도 충분히 그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다렸다 사는 거죠 연말에. 그러니까 영진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포스코 퓨처엠 차트 하나 보여줄래? 포스코 퓨처엠 차트를 보면 여러분 연봉으로 보여드릴까요? 연봉으로. 우리가 주가를 매년 올라가길 바라잖아요. 올라가기를. 우린 차트 연봉 봐요. 일봉, 주봉 안 봐요. 월봉 이런 거 안 봐요. 연봉 봐요. 쌍바닥 막 이런 거. 쌍바닥 이런 거 안 봐요. 자 봤을 때 요 첫 시작점 빨간색 시작점이 1월 달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떨어지면 밑꼬리가 이렇게 달려요. 연봉이 그럼 원봉으로 되거나 아니 밑꼬리가 다르게 말려 올라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러분 차트를 봤을 때 그냥 연 차트를 봤을 때 어디 구간에서 내가 사야 될지를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차트만 그냥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뭐 12월 달에 사야 되냐, 뭐 1월 달에 사야 되냐, 이게 보일 거예요. 그냥 1월 달에 사면 돼요, 여러분. 전부 연봉일 테니까. 전부 양봉일 테니까 매년 올라갈 테니까 고성장주들은. 그럼 여러분 돈을 모아서 연말에 그 뭐 보너스 같은 거로 1월 달에 탁 쳐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지? 그럼 그 애는 양봉이 섞겠지. 양봉 섞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포스코 퓨처엠 차트가 PER 75 근방으로 계속 평가받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지? 맞아. 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 셀트리온 예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주식이었다고 해요. 맞아. 우리 아빠의 피가 땀 눈물이랑 막 하던데 사실 셀트리온 정말 매년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잃었을까 봤을 때 저기 고점에서 들어가면 잃을 수 있어요. 연봉을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이나 그런 경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주식은 과열이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퍼가 예를 들어 75인데 너무 인기가 많고 주가가 잘 오르다 보니까 과열을 치다르면 퍼가 뭐 120 아니면 뭐 100 이렇게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제 연말에는 다시 75로 맞춰줘요. 그러니까 그 맞춰주니까 위에서 꼬리가 말리는데 이 100에서 사면은 75가 됐을 때 벌써 한 30% 정도 이제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퍼 100에서 샀던 게 이제 손절이 나오는데 문제는 내가 높게 사도 돼요. 다음에 또 실제 내년에 올라가는 거 몰라서 그래요. 그지? 그러니까 30% 손절하고서는 1월 1월 달에는 이렇게 봐.
아이고 이제 나는 주식 안 해. 건드리지도 아마 않을 이렇게 거야. 근데 막 올라가. 5월에서 8월까지 막 랠리 주거든요. 그럼 막 5월 달에도 막 이렇게 막 하다가 한 6월 달 돼가지고서는 친구가 막 벌었다가 막 그러니까 6월 달에서 에라 모르겠다고 들어가. 그럼 또퍼 100이 들어가네. 어. 그럼 또 연말 어떻게 돼? 또 70으로 또 내려와.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또 왜 했지? 했는데 내년 되면 또 올라가. 그러니까 물려도 가만히 있으면 벌거든요. 성장이 계속 기업이 한다면. 아니면 물을 타면 돼. 물을 타면 버는데 그놈의 손절 아니면 신용미수 찍으면 어쩔 수 없죠. 그건. 그치. 그건 어쩔 수 없지. 팔아야지 뭐. 미수는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연봉을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일봉은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연봉을 보면은 이제 좀 떨어져서 크게 보면은 아 내가 그냥 1월 달에 사면은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증가하면은 대부분 연으로 양봉이 섰으면은 내가 연 말에는 다 돈을 수익을 얻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정확히. 그리고 주식의 특성상 5월에서 8월까지 막 강세예요. 사람들 좋고 흥분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빠지는 건 정말 11, 12에 한 번에 빠지거든요. 한두 달 사이에 3, 40% 그냥 쭉 내려갈 때도 있어요. 아 물론 에코프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연말에 특수성이 있어요. 연말 세금 매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연말이 됐으면 이미 다 적정가 부근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규 투자자들이 진입이 안 해요. 굳이 이렇게. 왜냐면 내년은 하는 되고 그다음에 또 적정가를 이미 5월에서 8월 달에 찍고 왔다면은 그 해는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수가 다 끝난 밭에다가 다시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죠. 씨를 뿌리고 다시 곡식이 자라날 때 밭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연말에 논에 가보세요. 이미 다 추수 다 끝나고 이미 트랙터 다 돌리고서는 빈 땅인데 거기에다가 굳이 힘과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투자도. 아 그리고 뭐랄까? 그리고 연말에 정치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막 국회도 열리고 대선도 연말에 많이 하지. 그래서 정치 리스크가 연말에 많이 터지다 보니까 사실 그 막 무역 전쟁 막 이런 게 정치 리스크 크잖아요. 왜냐면 연말에 많이 터지는 게 다음에 뭔가 정치 대선이나 있으면 거기서 뭔가 얘네들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보통 선거 연말에 하지. 그래서 연말에 많이 난리가 나는 경우가 이거랑 세금 매도랑 이미 적정가가 해서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이 안 되는 경우 때문에 저평가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적정가 밑에 하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1월달이면 금방 다 올라가거든요. 맞아.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마무리로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 에코프로를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아니면 추가로 사고 싶으신 분들 뭐 있다면 적정 가격은 일단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11, 12, 1 요 라인에서 사들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11, 12월, 1월 뭐 1월 이렇게 걸쳐서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11, 12가 됐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경우의 수라는 거죠. 아니면 플랫할 수도 있고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물리신 분들 내가 살짝 높게 샀을 경우 내년까지 가면 거의 100% 또 성장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오히려 물을 타주면 더 좋다. 연말에 물 타면 된다. 물 타면 된다. 그 다음에 뭐 추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솔직히 우리 여기서 손이 잘 안 나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찰병 정도 빼고는 그지? 맞아. 그래서 한 11월부터 3분기 실적 보면서 이렇게 슬슬 접근을 하는 게 기준점이 세우고 나서 활동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떨어지면 안 좋죠. 여러분이 갖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 안 좋아요. 올라가면 그래서 저희가 물량 다 받아줘요. 우리가 다 올라가서 받아드릴게요. 위에다 받아드릴게요. 내년에 예를 들어 연말에 12월 달 됐어. 근데 지금보다 주식 50% 덜어도 저희 거의 우리 거리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드릴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올라도 돼요. 거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올랐으면 좋겠다. 올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올랐으면 우리 거기 위에다 받고 거기서 2배 먹을게요. 창고에 이름이 있다면 이름 써서 받아드릴게요. 우리 조탁자 여러분 여기다 던지세요 이렇게. 우리가 있어요. 여기 높은 데서 파세요 이렇게. 대신에 주석으로 올해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냥 좀 참아 보시죠. 근데 급하신 분 여기다 던지세요. 이렇게 해서 다 받아드릴게요 그냥. 만약에 물리시는 분도 있어도 절대 그거를 막 던지면 안 돼요. 내년에 100% 그 공장 증설이 예상이 돼 있는데 그 막 던지면은 손실 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손실 확정 찍는 100% 거예요. 공장이 지금 증설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할 필요 없다. 그리고 사실 걱정했어요. 오늘 얘기는 에코프로 주주님들이 그렇게 썩 좋아진 내용 같진 않았어요. 우리는 에코프로 게임 같이 뭐 간다, 뭐 덤벼라 막 이런 거 좋아할 줄 알았는데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거짓말 할 수. 우리 내년에 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년에 위에도 사드릴게요. 위에다 사드릴게요. 100% 위도 사드릴게요.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할 거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미래에서 만나요. 미래에서 만나요.